저는 송혜교 씨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중국인데요. 그만큼 송혜교 씨가 대한민국 내에서 대표적으로 중국 활동을 열심히 했었던 배우였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랬던 송혜교 씨가 최근 들어서 중국 활동을 접고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SBS 드라마를 통해서 송혜교 씨가 다시 3년 만에 복귀한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렇게 중국에서 열심히 활동하셨던 분이 뭐하러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일까? 저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송혜교 씨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던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송혜교 씨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가 어떤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송혜교 씨는 한국 내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중국 활동을 열심히 하는 배우로 꼽힙니다. 중국 내 인맥도 어마어마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공개적으로 이렇게 중국을 위한 메시지까지도 내기도 했었죠. 중국을 향한 송혜교 씨 이런 식의 행보 때문에 송혜교 씨는 종종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연예인들의 숟가락 얹기를 좋아하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송혜교 씨는 좋은 먹잇감이었겠죠. 한마디로 송혜교 씨 중국 활동은 탄탄대로였습니다. 인맥도 잘 갖춰져 있고 할 수 있는 일도 거기에 많이 있고 심지어 정치적으로도 보호를 받으니까 문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그랬던 송혜교 씨에게 문제가 하나 터지게 됩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중국 내에서 연예인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세무조사를 하기 시작한 건데요. 사실 세무조사는 그냥 도구였던 것뿐이고 실질적인 목적은 사회주의 사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문화관광부가 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에 위배됐던 행위를 관리, 감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 감독이 되고 있는 게 다음과 같은 것들이에요. 립싱크도 진짜가 아니다. 사회주의 가치관에 위배된다. 금지하는 것이고, 남자가 예쁘게 보이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진짜가 아니다. 예쁜 남자도 지금 금지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지는 것은 실제로 저런 식으로 세무조사를 당해서 피해를 받은 연예인이 있는가? 실제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수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중국의 세무당국이 정수왕에게 539억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 개인소득 1억 9,100만 위안을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게 이제 하나로 하게 된다면 350억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350억을 신고하지 않았다라 그래서 500억이 넘는 벌금을 지금 때린 것인데, 제가 보기에 중국 정부가 지금 연예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저런 식의 모습, 저런 식의 분위기가 송혜교 씨가 중국 활동을 접고 한국으로 복귀하게 됐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세무 문제만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바로 송혜교 씨이기 때문이죠. 이 문제를 잘 짚어줬던 사람이 현재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입니다. 톱스타 송혜교 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137억 정도 수입을 신고했는데 55억 상당을 영수증 하나 없이 무증빙 신고를 했다. 당연히 탈세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박범계가 지적했었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상과 송혜교의 차이는 규모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정상은 수익을 지금 신고를 안 한 것이고 송혜교 씨 같은 경우는 필수 경비를 사실상 무증빙으로 신고를 한 거니까 신고를 안 하는 이만 못한 겁니다. 현재 지금 중국 정부가 연예인들에게 세무조사를 하는 거, 그거를 가지고 저기에다가 적용을 시킨다면은 글쎄요, 송혜교 씨가 못해도 70억에서 80억 가까이 되는 벌금을 냈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런 식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앞세워서 세무 압박을 강화하고 있던 시기가 바로 9월달인데요. 참으로 우연찮게도 송혜교 씨가 국내에 복귀하는 시기 또한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그게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 연예인들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중국에 갔던 것도 돈 벌기 위해서 갔던 거고, 돈 벌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한국 가서 활동을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 그런데 저는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송혜교 씨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중국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게 있죠. 바로 중국의 문화 동북공정입니다. 뭐만 하면 대한민국의 문화가 다 자기 거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일부 지금 일부 유튜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 차원에서 아예 열병식에조차도 한복과 장구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고 있던 반감의 대부분은 일본을 향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거는 뭐 한복이 됐거나 김치가 됐거나 다 자기 거라고 하니까 저거에 대해서만큼은 한국 사람도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한국 내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이 점점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동시에 송혜교 씨가 한국 내에서
활동을 하거나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데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랬더니만 송혜교 씨가 누구랑 같이 등장하기 시작하냐? 서경덕 교수랑 같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한 예능 방송을 통해서 서경덕 교수가 송혜교 씨와 인연이 있다 이런 얘기를 시작을 하더니 무슨 뭐 독립운동과 관련된 안내문을 제작해가지고 뿌리기도 하고 김자진 장관의 부조를 또 만들어가지고 기부를 하더니 최근에는 또 임시정부 요인 거주지에다가 다음과 같이 간판을 또 만들어서 기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송혜교 씨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기리는 진짜 애국자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 모든 것들이 그냥 언론 플레이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언론사들이 어떻습니까? 송혜교 씨의 그런 식의 기부 활동을 놓고서 선한 영향력이다, 진짜 애국자다 이런 취지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송혜교 씨는 진짜 애국자가 아니에요. 그저 기회주의자적인 애국자? 제 눈엔 그렇게 보입니다. 안내문을 뭐 작성을 한다든지 부조를 만들어가지고 기부를 한다든지 간판을 만들어 기부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한테만 지금 향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중국 측에서는 송혜교 씨의 활동을 항일운동이다 라고 하면서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애국심, 항일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철저하게 송혜교 씨의 개인적인 욕심을 감추기 위한 도구로 쓰인다라는 거 그거 자체가 제가 가증스럽게 여기는 행동인 겁니다. 그렇게 중국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송혜교 씨가 이번에 SBS 드라마를 통해서 국내 복귀했습니다. 언론사들이 지금 쓰고 있는 기사를 보면은 이건 뭐 진짜 뭐 말할 게 없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뭐 활동을 해도 이 정도까지 기사는 안 쓸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 눈에 띄었던 기사 한 가지가 있습니다. 송혜교, 장기용과 적에 통했다. 지혜중 파격 원나잇 금토극 1위 이런 지금 기사를 써놨습니다. 송혜교 씨를 향한 송비어천가 그거를 지금 제가 봐도 손발이 오그라드는데 참 제가 저 기사를 보면서 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송혜교 씨라고 하는 그래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배우라고 했던 사람이 저 정도까지 추락했거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기력을 통해 가지고 작품성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달성을 한 것이 아니라 19금 저런 거를 통해서 달성했다라고 당당하게 기사가 나오는 거 이거 자체가 송혜교 씨의 현재 지금 수준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기사에서는 뭐 금토극 1위다 하고만 난리를 지금 치고 있는데 정작 지금 지상파 순위를 보시면은 잘 나가는 드라마가 현재 지금 어떻습니까? 빨간 구두, 국가대표 와이프 이런 거는 17%, 13%나 됩니다. 6.4%라고 한다면 KBS 7시 뉴스랑 똑같은 지금 시청률이에요. 심지어 9시 뉴스에 비해서는 3% 가까이나 시청률이 떨어집니다. 아니 무슨 놈의 뉴스랑 지금 똑같은 시청률이 나온 드라마를 가지고 심지어 9시 뉴스에 비해서는 3%나 떨어지는데 그거를 가지고 대성을 거둔 것이다. 엄청난 지금 막 성과다. 역시 송혜교 막 이런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 걸 보니까 제가 지금 어느 나라에 있는지 헷갈립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이 송혜교 씨 나라가 됐나 봐요. 북조선 일가가 송혜교 씨한테 뺏겼나 봅니다. 그런 지금 사회 분위기예요. 심지어 충격적인 것은 인간극장도 시청률이 10%가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간극장 맞아요. 그거에 비해서도 지금 시청률이 3% 가까이나 떨어지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송혜교 씨를 결코 싫어하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송혜교 씨를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인간 송혜교 씨가 아니라 송혜교 씨의 행동, 즉 언론 플레이입니다. 한참 이제 중국에서 잘 활동하고 돈 잘 벌고 있었는데 대한민국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이 나타나니까 그런 한국 사람들을 달래고 동시에 중국 사람들의 눈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항일이라고 하는 것을 언론 플레이용으로 써가지고 스스로를 애국자라고 포장한 거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를 제가 문제 삼는 겁니다. 제발 좀 송혜교 씨 그냥 배우면은 배우답게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언론사들이 쓰고 있는 송비어천가 그걸로 인해서 억지로 화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만의 진정성 있는 연기력으로 국민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배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해지는 것이죠. 김선호 씨의 사생활 논란이 터졌을 때 사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김선호 씨를 퇴출시켰던 것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KBS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KBS가 사생활이 아니라 불법적인 일인 사재기와 연관된 영탁 씨에 대해선 어떤 식의 조치를 취했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영탁 씨는 SBS 돌싱포맨에 출연했는데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단독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이는
보이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영탁씨는 단독으로 얘기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오로지 단체로 같이 있을 때만 영탁씨가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영탁씨의 장면이 거의 다 편집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걸로도 부족하다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단체로 나오는 장면까지 완전히 없애야 된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죠. 궁금해지는 것은 궁극적으로 영탁씨를 불법적인 일과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영탁씨를 완전히 방송계에서 퇴출시키기 위해선 뭐가 있어야 될까요? 딱 한 가지가 있으면 됩니다. 시청률이 낮아지면 돼요. 한마디로 안 보면 되는 거죠. 그 방송을.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경우가 박나래 씨입니다. 박나래 씨도 숱한 논란들이 지금까지 있었죠. 몇몇 방송국에서는 대놓고 박나래 씨를 비호하면서 아직까지 자숙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만 똑같은 MBC였던 비디오스타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박나래 씨가 출연하고 있었고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방송 출연했는데요.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막을 내렸습니다. 친히 몸소 박나래 씨가 보여준 거죠. 논란이 많은 연예인이 방송국이 맘 잡고 그 사람을 비호한다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람을 퇴출당하게 만들 수 있냐. 방법은 딱 한 가지인 거예요. 그 사람이 출연하는 방송을 안 보면 되는 겁니다. 시청률을 떨어뜨려가지고 방송 자체가 폐지가 되게끔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습이 박나래 씨뿐만 아니라 영탁 씨한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탁 씨는 치킨대전이라는 방송에도 출연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영탁 씨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야, 그거를 놓고 팬들이 열심히 이제 언론 플레이를 했죠. 영탁이가 막 접수를 했다 그냥 막 난리가 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팬들만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시청률이 놀랍게도 0%대라는 거예요. 처참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여도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그렇게 영탁 씨가 나오자마자 채널을 돌려버린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청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가 고스란히 영탁 씨의 퇴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방송국이 지금 영탁 씨를 퇴출시키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시청자들이 영탁 씨를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궁금해지는 것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영탁 씨를 퇴출시킨다라는 움직임이 보이는 와중에 KBS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죠. 최근에 영탁 씨는 KBS 불후의 명곡에 출연했습니다. 그 방송에서 영탁 씨가 스페셜 MC 역을 맡았다고 합니다. 준비하는 과정까지 지금 공개한 걸 보니까 굉장히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나 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단순한 출연진으로 참여를 한 것이 아니라 스페셜 MC로 지금 불후의 명곡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편집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완전히 영탁 씨가 안 나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겠죠. MC인데 어떻게 방송에 안 나오겠습니까? 자, 실제로 지금 영탁 씨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보시면은 불후의 명곡 촬영 당시의 장면이 지금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뭔가 지금 계속해가지고 영탁 씨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불후의 명곡에서도 단체로 있는 장면만 공개가 됐지 사실상 영탁 씨가 혼자 얘기하는 장면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출연자로 참여한 것뿐만 아니라 스페셜 MC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KBS는 영탁 씨를 사실상 퇴출시켰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죠. SBS와 KBS는 그래도 공영방송으로서 최소한의 상식은 지키고 있는 것이고 MBC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상실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KBS는 불후의 명곡에서 영탁 씨를 퇴출시켰습니다. SBS는 돌싱포맨에서 영탁 씨를 퇴출시켰죠. 그러나 MBC는 안 싸우면 다행이야 해서 영탁 씨의 모습을 퇴출시키기는커녕 흥에 겨운 모습으로 편집을 시켜가지고 다음과 같이 방영했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MBC는 작정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지금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국민들이 계속해가지고 박나래 씨가 됐건 영탁 씨가 됐건 공영방송만큼은 저런 사람들이 논란이 있는 사람들이 출연해서는 안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지만 완전히 그냥 묵살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이번에 영탁 씨에 대한 논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영탁 씨야말로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판,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해주는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영탁 씨에는 정말 기회가 많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논란이 터졌을 때 그때 만약에 솔직하게 고백했으면 지금과 같은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또 나중에 가가지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150억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게 논란이 됐을 때도 끝까지 거짓말하지 않고 끝까지 뻔뻔하게 굴지 않고 진실이 드러났을 때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가면 되겠지, 그냥 묻히고 말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솔하게 한 번이라도 사과를 했으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지금까지 몇 번이나 영탁 씨한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사재기 논란이 제일 처음 터졌을 때 그때도 기회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이번에 150억 논란이 됐었을 때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영탁 씨에게는 기회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때 그 순간에는 그게 그냥 단순한 논란인 것처럼 생각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라 라고 얘기했던 제 목소리가 듣기 싫은 소리처럼 들렸겠지만 그게 사실은 뭐였던 겁니까? 기회였던 거예요. 영탁 씨에게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일생일대의 기회가 바로 그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에 영탁 씨는 놓쳐버렸던 거죠. 만약에 그때 한 번이라도 영탁 씨가 사과했다면, 진솔하게 한 번이라도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제가 그렇게 계속해가지고 영상을 찍었겠습니까? 끝까지 근데 영탁 씨는 사과하지 않았죠. 끝까지 영탁 씨는 뻔뻔하게 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이번에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영탁 씨와 비슷한 모습들을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탁 씨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도 처음에는 다 부인했고 다 그냥 뻔뻔하게 버텼습니다. 그리고 영탁 씨의 경우에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도 똑같습니다. 그 정치인들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들을 수호해야 된다라고 외쳤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수호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감춰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그저 시간이 걸리는 것 뿐인 것, 그게 바로 진실이죠. 제가 원래 하는 일이 뭡니까? 정치인들의 거짓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정치인들의 위선을 지적하는 것, 그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랬던 제가 뭐하러 영탁 씨에게 계속해가지고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사과하라 라고 요구했겠습니까? 뻔하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게 뻔하게 보이고, 그렇게 버텼던 사람들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도 많이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영탁 씨한테 그렇게 요구했던 겁니다. 소속사 대표는 이미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인하면서도 끝까지 지금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했죠. 마지막 기회까지 져버렸고 결국에 최악의 시나리오인 카카오톡까지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영탁 씨는 그 순간에조차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죠. 지금 제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어떤 채널보다도 영탁 씨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해가지고 영탁 씨의 문제를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봤던 영탁 씨는 그냥 단순한 일반인이 아니었고 연예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봤던 영탁 씨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부패하고 적폐인 그 정치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영탁 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원인이 저한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은 영탁 씨 본인 스스로가 한 겁니다.